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에서 이 과일 생즙을 가공할 때 필요한 이 과일 생즙 분쇄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건강원에서도 생즙 가공을 이제 좀 많이들 선호하시죠. 건강원에서도 즙이 약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좀 높은 온도에서 좀 진하게 가공하는 것이 선호됐다면 이 언제부턴가는 약간 이제 점차적으로 저온 가공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이제 과채 음료 같은 경우는 생즙을 가공하는 곳이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즙에 필요한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다양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 분쇄기 한 대가 있으면 어떠한 분쇄기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에 따라서 이 가공 이제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분쇄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쇄기 한 대만 있으면 뭐 뭐든지 다 분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분쇄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채 음료 중탕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 그리고 이제 칡을 중탕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일 채소를 생즙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 그 다음에는 생칡즙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쇄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이 과일 중탕을 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 이제 호박과일 분쇄기라고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으로는 칡즙을 중탕을 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 그러니까 입자가 약간 이제 머리카락처럼 나오는 이런 분쇄기에 대해서 이 2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생즙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이 생즙 분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칡즙을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 생칡즙 분쇄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과일, 채소 이 생즙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분쇄대에서 나오는 이 입자 이제 크기라든가 입자의 모양,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즙에 필요한 장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있는 제품이 건강원에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이제 생즙을 할 때 사용하는 과일 생즙 분쇄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쇄기로 이제 분쇄가 가능한 재료들은 보통 이제 양배추라든가 뭐 비트, 사과, 그리고 뭐 아로니아라든가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재료들도 분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쇄대에서 나오는 입자는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죽처럼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과일을 세척하고 그 다음으로 이 생즙용 분쇄기로 최대한 입자 크기를 곱게 분쇄를 한 다음에 제 우측에 보이는 이 유압 착즙기를 이용을 해서 착즙을 해주면 이제 곧바로 나오는 거에 이제 생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즙용 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2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뭐냐면,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칼날 방식의 제품이 있고, 2번째로는 스크류 타입의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대부분이 이 건강원에서 생즙을 할 때 전용으로 나오는 분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늘이나 생강을 분쇄하는 이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민찍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타입의 이제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가 이제 선호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원에서 생즙은 이제 점차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제조사에서도 이제 건강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생즙을 전용으로 이제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즙 전용 분쇄기는 이 테이블 길이가 한 9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작은 싱크대처럼 돼 있고, 위에 이제 선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분쇄하려고 하는 재료를 이쪽에다가 공간에 모아놓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분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칼날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만들 때 이 칼날 쪽으로 손을 투입하지 않도록 재료만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림막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V 단상으로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드를 꽂아가지고. 다만 이제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전제품처럼 이 콘센트를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선이 너무 얇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자꾸 부하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선이 좀 굵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단기 암페어 수가 이제 좀 높은 걸 이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걸 이제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나옵니다.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분쇄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배출이 돼서 나오고, 이 밑에 이제 용기를 이제 대가지고 분쇄돼서 나오는 재료를 이쪽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배출구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데 이 분쇄기도 마찬가지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온, 오프로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작동을 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분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품도 저희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동 방법이 워낙 단순합니다. 이제 온, 오프 수준이라서 크게 이제 다루는데 이제 어려운 건 없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분쇄기들 대부분은 재료를 넣고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분쇄기를 작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 칼날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투입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칼날 부위에 이제 손을 넣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손을 이제 넣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위에 이제 테이블하고 그리고 이제 칼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입자가 곱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상단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과일이나 뭐 채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료만 이쪽으로 밀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카바 부분은 방금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뭐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청소할 때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를 풀어주시고 앞뒤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안전을 위해서 카바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고, 다만 이 카바를 분리하는 거는 이제 청소하실 때 분리하시고 이제 깨끗하게 닦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분쇄기 칼날을 한번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분쇄기의 칼날은 이제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타입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칼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이런 호박과일 분쇄기하고 다른 점은 이 바닥에 있는 칼날과 위에 있는 칼날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할 수 있는 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쇄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출이 돼서 나갈 때는 이제 배출돼서 나가는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이제 작게 나오겠죠. 저 이제 배출구를 통과를 하려면.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뭐 비트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쇄를 할 수가 있는데,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입자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입자 크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료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단단함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재료를 저희가 양배추하고 사과하고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재료를 분쇄를 해서 나오는 입자 크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직접 분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재료가 사과하고 이렇게 양배추예요. 사과나 이제 배, 뭐 아로니아, 뭐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세척만 해서 곧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양배추 같이 덩치가 이제 큰 재료들은 아무래도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칼날에 이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양배추 같이 이제 좀 덩치가 큰 이런 재료들은 한 4등분에서 6등분까지도 1차적으로 이제 칼로 절단을 하신 다음에 분쇄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료를 직접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과 먼저 분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이제 사과를 분쇄를 했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양배추를 또 마저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두 가지 재료를 모두 분쇄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입자 크기가 얼마나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양배추의 입자된 크기,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가 이제 곱게 이제 분쇄가 됐는데, 이 정도 크기면 사실 이렇게 눌러 짜도 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곱게 분쇄한 다음에 유압 착즙기로 이제 착즙을 하게 되면 이제 생즙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손으로 짜도 물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생즙용 분쇄기는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곱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과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시면,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물이 흥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물이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거의 죽처럼 나와가지고 이런 정도, 이런 정도 크기로 분쇄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사과고요. 입자 크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양배추. 그래서 사과와 양배추 분쇄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인데, 청소는 요 상단에 이 커버를 분해를 해주시고 이쪽에 물을 부어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이 칼날 내부에 물을 직접 뿌려가지고 이 찌꺼기를 밖으로 다 꺼내주시면 됩니다.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재료가 분쇄가 돼서 마지막 잔여량이 칼날 주변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재료들이 조금 안 나가요, 잘 생각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배출구 자체가 구멍이 워낙 작다 보니까 마지막에 분쇄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재료들, 칼날 테두리에 붙어 있는 재료들이 좀 잘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면서 분쇄기를 작동을 해서 입자 크기를 조금 더 배출구로 나갈 수 있게끔 분쇄를 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원에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이용을 해서 생즙을 만들 때 필요한 분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이 이제 생즙의 좀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천연의 맛과 천연의 향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선호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산지에서도 중탕보다는 생즙 가공이 더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분쇄기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앞에까지 좀 보고서 분쇄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분쇄기, 그 다음에 착즙기, 그리고 이제 교반살균기, 포장기, 이러한 구성, 생즙에 필요한 구성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 제품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제품이 유압 착즙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분쇄한 다음에 이 착즙기를 이용을 해서 분쇄를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누름판도 있고 이 제품으로 착즙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유압기에 4통과
밑에 이제 또 들통이 있죠. 들통에 이 밸브를 이용을 해서 착즙돼서 이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압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교반기 제품은 제가 안에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탕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세척기랑도 또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안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날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기를 이제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계속 저어주면서 살균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기랑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가서 포장기로 포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포장기야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교반기와 포장기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서 교반기에서 포장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요 유리관, 이 포장기 유리 안에 보면은 이상한 부품들이 길쭉하게 두 개가 있죠. 요게 이제 수위 조절기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포장기의 용량은 30L고 이 교반기의 용량은 기본적으로 150L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넘겨놓고 이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송이 됐다가 멈췄다 됐다 멈췄다 하는 과정을 이 수위 조절기라고 해서 이 센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송이 되기도 하고 멈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쇄를 한 뒤에 입자를 최대한 곱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착즙기를 통해서 착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쪽으로 살균기로 와서 살균을 한 다음에, 살균도 또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저어주면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기로 이송을 해서 포장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쇄기만, 착즙기만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교반 살균기와 포장기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